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폭락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위례 신도시에서 마이너스 넘게 하락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40% 넘게 하락한 단지 기회일까 아닐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단지에 왜 가망이 없는지도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강남에서 가까운 신도시가 어딜까요? 위례 신도시입니다. 거리상으로도 판교 신도시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자, 이 위례 신도시 강남에 가깝고 계획도시라 살기는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요, 고점 대비 30% 하락한 단지가 많습니다. 하남 행정구역에 위치한 위례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최근에 9억 9천만 원의 국민평수가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근데 여기 최고점이 14억 7천5백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32.8% 하락을 한 거죠. 자, 약간 거리가 있지만 남위례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례 자연을 레미안 2편의 세상, 여기는 성남시 수정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최근에 11억 1천만 원의 국민평수가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16억 3천만 원이었어요. 31.9% 하락했습니다. 이 자연의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호가하고 실제 거래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지역 중 한 곳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호가만 보지 마시고 실제 부동산에 가보셔서 나의 매수 의지를 보이시면 또 다른 가격을 협상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위례 더힐이라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여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이제 속해 있는데 여기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2천만 원에 최고 실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무려 16억 4천만 원까지 실거래 찍었던데요. 지금도 10억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37.8%인데 제가 볼 때 이거 협상 잘하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어느 지역이든 다 비슷하지만요, 위례 지역도요, 대형 면적은 좀 하락폭이 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잖아요. 집값 급락 주도하는 평형 보면 25평 아니면 33평이에요. 근데 의외로 37평, 40평, 45평 이런 대형 면적은 하락세가 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위례 대형 면적 중에서 그나마 하락폭이 큰 단지가요, 위례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위례 롯데캐슬 맞은편에 위치한 단지인데 여기가 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이 아파트가 얼마에 실거래가 됐냐? 11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 등록됐거든요. 근데 작년 9월이 다 고점이네요. 16억 원까지 신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다? 25.6%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위례 대형 면적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 블로그에 이제 대형 면적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대형 면적이 왜 안 떨어지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은 대형 면적 세대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 면적은 그 중소형 면적 대비 세대수가 적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 유입이 중소형 면적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 면적은 투자자가 별로 없더라. 그럼 누가 살고 있냐? 실거주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면적은 그냥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합치면은 무슨 결과가 도출이 된다? 금매 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금매 간에 얼마 안 되는 수요자를 잡기 위해서 서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낮춰야 되는데 일단 세대수 자체, 물리적인 매물수 자체도 많지가 않고요. 실수자도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끼리의 매도 경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값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역전세난으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사업자 담보대출 받은 차주들도 중대형 면적에서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 단지 중에서 보여드릴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례 지웰 프루지오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스타필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 위례 지웰 프루지오는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옵션을 선택하셔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작년 8월에 무려 15억 2천만 원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 오피스텔 얼마일까요? 8억 9천5백만 원입니다. 무려 41.4% 하락했습니다. 아니, 쇼킹 부동산에서 내년에 고점 대비 35% 내외면 절충을 통해서 하락을 했는데 얘는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네.
괜찮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자, 이 GL 프로 지역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지만 올해 6월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왜 안 살까요? 자,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일반 아파트와 다릅니다. 자,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국민평수에 해당되는 전용 면적을 가졌지만 실제 매물 소개에서는 25평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를 다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인데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서비스 면적이 없다 보니까 같은 등급의 아파트보다 훨씬 작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3평이면은 25평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25평이 9억이다. 아까 위례 롯데캐슬 9억 9천에 실거래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인근의 국민평수 아파트가 10억 원이 무너진 상황이고, 야 그러면 34평이 9억 9천이면 30평이 더 싸게 딜할 수 있겠네. 굳이 뭐하러 9억 주고 25평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실거래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위례 지웰 프로지오가요, 작년 8월 달에 15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등록됐거든요. 그 25평 면적에 해당되는 게 작년에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위례 장지동 송파 더 센트럴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작년 7월에 13억 8천만 원의 실거래를 찍은 겁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최고 고점이 1억 4천만 원 더 높은 거예요. 위치도 송파 더 세트레가 중심부에 더 가까운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훨씬 높게 찍혔다는 겁니다. 거래도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네. 오피스텔이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1억 4천만 원 더 비쌌다고? 송파 더 세트레 보면요, 용적률이 203%예요. 자, 그런데 위례 지혜를 푸르지오, 당연히 오피스텔 상업용 지역에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용적률 최대 뽑아서 399%로 지어졌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송파 더 센트레가 더 집값이 싸게 책정이 됐었다는 거죠.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작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진 제도적 장점 때문입니다. 2020년 7공 부동산 대책에서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규제가 나오죠. 바로 취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8%를 때려버리고요.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살 때 12%를 때렸습니다. 이러면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수가 차단이 됐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서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4.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높았던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취득세 중과 미적용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했더라.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한 번 더 외곽으로 간 지역까지 전부 다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2021년 11월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투기 실태 조사까지 나서는 상황이 있었어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을 때요,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투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게 프리미엄이 붙었던 이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배짱 분양가를 내세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데 저 신도시 살고 싶은데 가장 마지막에 공급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가 보면은 주변 시세 똑같이 책정했어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이 책정됐고요. 유상 옵션에 취득세까지 각종 옵션을 더하면은 10억 원 가량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수요를 노렸던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늘어난 것도 비슷합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보면은 부동산 노답 삼형제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아파텔, 민간 임대주택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왜 생활용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났냐? 시행사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가 있고, 수분양자는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고 싶은 수요를 노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집값은 추락 중이고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역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졌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왔어요.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 적용하고 3주택자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4%까지 깎아준대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계속 풀어주고 있죠. 아까 지웰 프로지오가 포함됐던 하남 지역도 1월 달에 유력한 확률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종부세 합의안도 나와서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내년 7월 중에 양도세 중과 배제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부담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주목을 받았던 아파텔 당연히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외곽 지역도요, 향후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외곽 지역에 집 사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외곽 지역도 집값 많이 올라갔거든요. 두세 배 오른 지역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먼저 매를 맞고 있죠. 40% 50% 빠진 지역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올랐냐?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은요, 투자 수요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 반등도 빠르지만요, 이런 외곽 지역은요,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야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3기 신도시까지 입주가 되다 보니까 3기 신도시의 수요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외곽을 매수하려면은 그냥 3기 신도시 자체를 청약 받으시라는 거죠. 자, 현재 나와 있는 최악의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락한 기존 주택 잡는 법 저희 역전세단안에 모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떨어질지 어느 단지가 위험할지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자금이 부족해서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의 인기 아파트 단지를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가부의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